반갑습니다. 예. 이거 소리가 들리나? 들려? 들리는 거 맞나? 자, 그러면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보자. 나는 아주 드러운 놈이네, 한마디로. 좋아. 알겠어. 좋아. 그리고 이건 내가 나중에 봐라. 이 드럽게 문제를 내놓으니까 틀리지. 알겠어요. 내가 그대로 한번 내가 돌려주지. 참네. 내가 저전에 한번 봤거든요. 그래, 한번 참았단 말이야. 오늘 내가 나중에 오후에 티 올라오라 해가지고 사과를 정중하게 하라 할게. 너희들 보는 데서. 어때? 오후에 와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하도록. 턱걸이 안 하면 확 어떻게 해버리고. 자, 보죠. 자, 문제발을 펼쳐보세요. 자, 해설 한번 보죠. 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일본의 공장 변경 허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으면 공장 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스스로 취소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물건 하나 샀는데요. 여러분이 물건 주인이라 생각해보자. 물건 주인이라 생각해도 좋겠네. 물건을 하다가 있어서 이놈이 교환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동생이 동일한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완전히 5천만 원짜리로 바꿔줬어. 그럼 여러분 그거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그거 취소하고 다시 5만 원짜리를 주고 5천만 원짜리 가져가야 되지. 그 이야기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동일한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변경을 허가했을 때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의 개정 전후를 통해서 형의 경주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이건 좀 어려워. 형의 경주의 차이가 없대.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장 변경 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 개정 후에 신법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형의 경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고. 3번의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항소심에서도 공장 변경은 되지. 여러분이 2심 재판 받고 있을 때 2심에서도 검사가 얼마든지 공장을 바꿀 수 있대. 여러분이 부한 범죄가 다른 범죄라는 게 밝혀지면 동일한 범죄로 2심에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2심에서 여러분들이 재판받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 그 다음 4번에 공장이 된 수개의 공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질적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의 소추 대상에 처리하려면 공장 변경 방식,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자 봐라. 이 주먹죄하고 손바닥죄 두 개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개의 범죄로 기소가 됐다 배우자. 주먹죄하고 손바닥죄.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손바닥죄는 범하지 않았어. 주먹죄만 범했고. 그러면 이 손바닥죄를 빼야 될 거 아니냐, 그죠? 내가 주먹으로 이 친구 팍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딱 폭행했다 해볼게. 나는 두 개의 범죄를 왜 했다, 그죠? 두 개의 범죄. 이 친구 폭행, 그 다음 이 친구 폭행. 두 개. 자, 이렇게 했을 때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이 폭행이 아니요. 이 친구는 폭행이 아니고 아이 자식, 사랑스러운 자식.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고. 그럼 이걸 빼야 되겠지, 그지? 빼야 되겠지. 이걸 빼는 것을 뭔데? 동일하지 않은 것을 심판에서 뺄 때는 공소 취소지. 일부를 빼는 거니까 일부 취소. 만약에 이 친구 이거 때린 것도 때린 게 아니고 아이고 열심히 하네 이렇다.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 내가 혼자 신났어요 오늘. 이 두 개를 심판에서 뺄 때는 전부 취소가 되겠지. 전부 취소. 어느 하나만 뺄 때는 일부 취소. 둘 다 뺄 때는 전부 취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뺄 때는요 취소입니다. 취소. 공장 변경하면 안 돼요. 자, 이거 하나의 범죄가 있을 때요. 이 볼록이가 이렇게 5개. 이 볼록이 왜 이렇지 요즘에? 왜 이렇게 이 질이 나빠지고 있을까? 볼록이가. 갑자기 화가.
일단 해보자. 이 볼록이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이렇게 아주 재질이 들어온 도박을 5개를 했다 한번 해보자. 지도 인간인지라 5개를 하지 않고 요건 아직 안 했어. 그럼 이걸 심판에서 빼야 되겠다, 그죠? 이 빼는 것이 뭔데? 이 공소장의 그 내용을 바꾸는 거지. 공소장 변경에 공소사실 철회. 그다음 알고 봤더니 이거 한 거 맞아. 그래 이걸 이제 그대로 공소적이 된 이 사실에다가 더해 주는 거지. 이 뭔데? 추가. 그래서 하나의 범죄 일부를 빼는 것은 공소장 변경의 철회. 집어넣는 것은 추가. 철회 추가. 해봐.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재밌어요. 자, 수개의 범죄의 일부를 빼는 것은 공소 취소, 그다음 추가 기소, 공소 취소, 추가 기소, 공소 취소, 추가 기소, 공소 취소, 추가 기소. 자, 공장 변경의 철회 추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수개의 공사실에 서로 동일성이 없다면, 그래 실체적 경합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는 것은 공장 변경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아니죠. 동일성이 없는 수개의 범죄라면 공소 취소 절차에 따라야 되겠죠. 이번에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죠.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 공판기일에요. 신청은 딱 2가지 경우만. 그러나 직권에 관한 증거 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번에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국참의 경우에는 공판준비 절차가 필수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임의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공판준비 절차는 주장문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준비기를 열어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공판준비 절차는 주장문 입증 계획 등을 서면 준비 또는 공판준비기를 열어 진행한다. 그렇죠. 공판준비 절차는요. 우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은 검사나 피고인 측에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 날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 그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1회 공판기일 후에는 붙일 수 없다. 1회 공판기일 후에도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는 또 질문이 왔더라. 쌤, 붙일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날을 잡아가지고 뭐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다른 곳에 맡겨가지고 요 놈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붙인다. 뭐 진행한다, 뭐 회부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래 공판기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서 공판기일에서 해야 될 일을 이쪽으로 옮겨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붙인다는 그런 의미. 뭐 편지 붙이고 뭐 이런 그런 느낌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3번에 공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1번에 공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시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시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모죄로 기소가 됐어. 근데 여러분이 원래 범한 범죄는 동그라미죄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리하는 쪽에 동그라미가 드러나면 동그라미로 공장을 바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바뀐 동그라미, 자, 이것에 시효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정형이 다르면. 그렇죠. 앞으로 동그라미죄 재판하는 거니까. 그럼 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동그라미죄를 재판할 거 아니냐. 근데 이 완성 여부는요, 범죄가 종료한 이때부터 최초 공소를 제기한 시점까지 완성되는 여부를 따져본다고. 완성이 됐다면 법원은 어떤 재판 때리노? 시효가 완성되면 소송 조건 불급이, 형식 재판은 4개. 그중에서 뭐 면소 판결, 그렇죠? 면소 판결. 그리고 여러분 그냥 뭐 손에다 적어놔. 여기 자, 형식 재판 딱 해가지고 여기 공소시효 결정, 공소시효 판결, 관할 위반 판결, 면소 판결 딱 적고 이 밑에다 치사 경범, 제법 다중 고처, 관할 위반, 사실 배제 같은 거 적어놔란 말이야. 딱 보면 돼. 이게 좀 그렇나? 뭘 그래? 적어놔. 그 시험장에 갈 때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 이번 경찰 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뭔 헛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지. 여러분 다 컨닝페이퍼 들고 떠들어니 컨닝페이퍼. 그리고 이거는 주구나 뭐. 그건 아니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묘하네.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래 인간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자. 눈으로 보이는 컨닝페이퍼는 안 되고, 그자. 눈으로 안 보이는 컨닝페이퍼는 괜찮고. 그렇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 막 이렇게 봐가지고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괜찮아. 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이상하다, 야. 눈으로 안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눈으로 안 보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노? 그 당당했어, 우리가. 아니, 눈으로 안 보이는 컨닝페이퍼는 괜찮고,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컨닝페이퍼는 안 되나? 우리 한번 당당히 주장해보는 거 어떠노? 앞으로 영원히 경찰 못 된다. 근데 좀 금방 생각해봤는데 좀 그렇긴 하네, 그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안 되고 눈으로 안 보이면 돼.
우리 범죄 범해도 되고 뭐 안 들키면 돼. 야, 빨리 할게요. 아니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3번인가? 3번 했네. 4번도 했고 3번 문제에 1번도 했나? 이제 2번 할 거네. 자, 일반법과 특별법 동일한 무슨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 여러분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데 자, 심리해 보니까 이걸 형이 무거운 특별법 위반으로 법적 평가를 바꾸려고 한다. 이때 공장 변경을 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될까? 해야죠. 형이 무겁게 바뀌면 그만큼 방어해 드릴 노력 그리고 시간, 비용을 더 드릴 건데 자, 공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이런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법정형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기한의 기준이 된다. 변경된 공소사실 법정형이 공소기한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금방 했고. 4번에 비록 사실 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 횡령죄. 이런 배임과 횡령은 세 개를 기억해야 돼. 자, 배임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횡령이 인정된다. 또는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장 변경을 우리 판례는 해야 된다라고 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암기하라고 했지. 우리 학자들은요, 이거는 범죄가 달라지는 거지. 범죄가 달라지면 범행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공장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지문으로 반영되는 거지.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는 법적 평가를 달리한단 말이죠. 이것을 횡령으로 평가할 건지 배임으로 평가할 건지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변경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임을 꼭 재판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아직 검사 공짜를 바꾼 건 아니죠. 그러면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도 심리 재판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 횡령과 배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 보니까 배임 인정되면 배임을 심리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요. 자, 검사가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 인정돼요. 배임 인정돼. 이 경우에 배임으로 공장을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있어요. 그럼 법원은 공장 변경을 허가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 허가해야지. 동일성이 있으면 공장 변경하는 법원의 의무니까. 근데 반드시 바꿔줘야 돼. 바꿔주면 이제 배임으로 재판해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 자, 횡령으로 기소됐고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이 인정돼요. 그래서 검사가 배임으로 공장 바꿔달라고 신청했어. 법원이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일성했어요. 그런데 공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횡령을 재판해서 횡령을 무죄를 때렸던 사안이 있다고. 이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이야, 잘못된 재판이야? 아, 지금 다 이야기 다 해줬잖니. 내가 다 해줬잖니 금방. 아, 해주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하기 기분 나쁘나?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걸 물어보나? 뭐 이런 거가? 자, 이거는 잘못된 재판 이제 모르겠나? 이 새끼 막 모르네. 얘들아, 뭘 모르니? 다시 할게. 이게 제일 기본적인 판례인데 이걸 모른다고 그렇게 모르는 척하면 안 돼, 여러분들.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욕을 할 뻔했다. 이 새끼들 막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 보니까 이렇게 막 배임이 주된다고 막 배임이 너희들이 횡령을 했다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어. 그런데 실제 심리 보니까 너희들이 한 것은 횡령이 아니고 배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검사가 이러면 배임죄를 범했으니까 배임죄로 공장 바꿔주세요. 내가 잘못 기소했어요 라고 했다고. 법원이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일한 범죄예요. 동일성 있어. 그러면 공장 변경 신청했는데 동일성 있으면 공장 변경 허가는 법원의 의무이가 아니가? 의무 맞지? 그래 공장 변경을 반드시 해줘야 되지. 허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하지 않고 처음에 기소했던 그냥 배임을 재판해가지고 지금 배임은 인정 안 되니까 배임 무죄 이걸 때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좋겠지. 근데 검사는 이게 멍미? 이렇게 안 되겠나? 아니 횡령이 기소했는데 횡령 잘못됐다고 배임으로 바꿔달라 했는데 바꿔주지도 않고 이 배임이지 횡령 아니라고 횡령 무죄를 때리면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잘못된 재판이잖아요. 그 이야기였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냐? 너 오늘 진도 나가기 싫으냐?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까지 다 있고요. 4번이 틀리죠.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공장 변경 없이 허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이는 법적 평가를 달리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형사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 거기에 공송달요. 여러분 최초 공송달은 2주일, 두 번째는요 5일이죠. 5일. 그 다음 니은번에 우리 회복이란 글자 들어가면 이건 단순 초안이다, 그자? 거기에 정재판 청구 기간 내에 정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때 정재판 회복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D급번 우리 고소의 초안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느 경우든. 그래서 공소기한 판결 선고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 B열번 변호인 스님의 초안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렇죠. 변호인 스님이 초안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쭉 가면 여기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답니다. 변호인 스님 승가 제출되지 않은 자가요. 변호인 스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무효예요. 정식 재판 청구 기간 7일 지난 뒤에 변호인 스님 신고서를 집어넣습니다. 네, 변호인 스님의 초안을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정재판 청구서는 적법 유효한 정식 재판 청구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예, 맞죠? 그 다음 5번 공판 준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번 법원은 검사 변호인 소환받은 피고인 출석하지 아니한 때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그걸 종결해야죠. 그 다음 니은번에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뭡니까?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D급번이요. D급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판 준비기일을 제기하지 못한다. 틀리죠? 준비기일도 제기 가능하죠. 그 다음 B열번에 법원은 1회 공판기일 후에는 붙일 수 없다. 붙일 수 있죠. 틀리고 미연번에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판 준비 절차는 재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다. 야, 국참의 경우에는 여러분 필수적인 절차이죠. 필수적인 절차이죠. 일반 사건 통상재판이 임의적인 절차이고요. 6번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는데 공판 준비 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 준비기를 열어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 준비기를 열어 진행한다. 맞죠, 그죠? 이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당해 신청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공판 준비기일은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3번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라.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하고 변호인이 나와요. 그래,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선을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피고인이 필요하면 소환할 수 있고요. 소환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에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 변호인 출석해야 하고 법원은 공판 준비 지정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한다. 검사, 변호인 출석이죠. 그리고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 7번 증거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해서 먼저 증거조사 실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증거조사는요, 신청한 증거조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직권에 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먼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원이 조사하겠다고 채택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이거는 맨 처음에 조사에 맨 뒤로 보내는 겁니다. 맨 뒤로 보내요. 이번에 당사한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않는 때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증거 결정의 경우에는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 신청이 안 한 것은 뭔데요? 조사죠. 조사. 증거 조사는 법령 위반 그리고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자, 3번에요. 법원은 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증거 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제출받아서는 안 되겠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고의로, 여러분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했답니다. 공판 완결되는 것을 지연코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갖고 가! 각하. 그죠? 각하. 각하한다.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고의로 증거를 제기시켰단 말이죠. 공판의 완결을 지연코자 인정한다. 각하.
그다음 8번 공소 취소. 실적 경합 관계된 수개의 공사실, 은행 공사실을 전부 처리하는 검사의 공장 변경 신청이 있다. 자, 공장 변경이 신청했대요. 실적 경합법 관계. 이거죠. 여러분. 자, 주먹죄하고 손바닥죄 2개 실적 경합법. 어느 한 개를 취소한다면 이거 하나를 처리하는 공소 취소를 해야 돼. 공장 변경 처리를 해야 돼. 공소 취소를 되지. 근데 공장 변경의 철회를 신청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공소 취소한 것으로 보고 그냥 공소화 결정 때려서 끝내라.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보세요. 공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에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틀리죠? 공소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소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공소 취소는 최초 1심 판결 선고 전이니까요. 재심에서도 안 되죠. 그 다음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구술 가능하죠. 그 다음 4번에 공소 취소는 소송 조건에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 사유에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배임 횡령, 배임죄, 횡령죄. 공장 변경 필요 없죠. 배임 횡령. 그 다음 미연번에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사실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경우 여러분 미수에서 기수로 간대요. 미수에서 기수로 가면 공장 변경해야 돼 할 필요 없어. 미수에서 기수는 공장 변경을 미수에서 기수는 해야죠. 그죠? 해야죠. 그 다음 D급번 동일한 범죄 사례를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사실에 대해서 실적 경합관계에 대한 수재를 인정한 경우 포괄일죄, 경합범 포괄일죄 죄수평가를 달리하는 것이죠. 공장 변경은 필요 없고 그 다음 리얼번에 살인죄, 폭행치산죄 이건 달라졌죠. 달라졌으니까 공장 변경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10번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인은 상고심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상고심은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은 이게 법률심이고요. 이건 법률 판단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법률 전문가만 나가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호인 아예 상고심에서 변호인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놈만 변호인 선정 가능하고 선임 가능하고 요 놈만 법정에 나가서 변론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출석해야 한다. 틀립니다. 출석이 부적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약식명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체판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 출석을 개정할 수가 있죠. 예, 맞고. 3번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을 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재판할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그죠? 질병의 경우는 원래 멈춰야 되는데요. 유리한 재판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잖아요. 맞고. 그다음 4번에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11번에 다음 중 증거 결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고의로 증거를 신청했다. 각하할 수 있다. 맞죠? 미연번에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해야 한다. 피고인 신문이 종료한 뒤에 증거조사한다. 틀리죠? 증거조사 끝난 뒤에 피고인 신문하는 거예요. 증거조사 끝나기 전에도 피고인 신문을 물론 허가할 수는 있고요. D급번 증거서류 조사 방법은 원칙적 낭독이고 필요시 내용을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낭독, 그 다음 고지, 열람, 맞죠? 그죠? 그 다음 리얼번에 재판장은 반드시 검사,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해야 한다. 반드시 검사,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에. 예, 틀리죠? 예, 반드시 검사,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에. 재판장은요, 어느 때든 신문할 수 있거든요. 신문 개입권, 그리고 신문 수사를 바꿀 수 있는 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는 신청인을 제시한다. 증거물을 조사할 때는 신청인 제시한다. 이거 어때요? 증거물 조사할 때는 신청인 제시? 맞죠, 그죠?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 제시하고 직권의 경우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제시하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증거조사는 재판장이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실시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법정에 썼어요. 여러분 이제 증거조사는 언제 하냐면요. 모두 절차 끝난 뒤에 사실심 절차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증거조사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에 쓰면요, 재판장이 진술고문 고지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름 확인할 겁니다. 인정신문 할 거고, 검사가 공장 시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할 겁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뒤에 재판장이 당해 사건의 쟁점을 이야기하고 검사 변호인에게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겁니다. 그런 뒤에 본격적으로 사심 절차로 들어가서 증거조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증거조사.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12번에 공판 등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여러분이 만약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관이 오늘 재판한 날이니까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냥 가기 싫어요. 오늘 사색에 잠기고 싶어서. 빵이 오늘 너무 좋아. 오늘 빵에 그냥 쉬고 싶어. 싫다. 교도관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내버려 두고 법정 열어서 재판합니다. 내가 안 나가면 재판 못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재판하겠죠. 이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이 범한 범죄가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 다음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그때는 여러분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법정에서 재판합니다. 그 이야기고. 공소기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에 해당하거나 또 공소기각 면소, 또 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건이 만약에 공소기각 면소 재판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면 여러분 나가지 않아도 법정에서 재판해요. 어차피 공소기각 면소는 여러분이 유리한 재판이니까. 그렇죠? 자,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경을 의사결정 등이 없거나 여러분이 만약에요 기소가 됐는데 여러분이 막갔어요. 또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공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거 병 나을 때까지는 정지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재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여러분이 나오지 않아도 정지하지 않고 그냥 재판 진행해 줄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 좋은 거니까 전혀 문제되진 않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3번이고, 4번에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 명령 벌금 10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벌금 100만 원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재판 청구했습니다. 여러분만이 청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정재판 청구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 정재판 절차에서 이 100만 원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종강제에 공부할 건데 다음 주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재판 절차에 판결 선고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나가지 않아도 그냥 선고해 줍니다. 어차피 최고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이 나가지 않아도 그냥 재판해 줘요. 그러니까 약식 명령 여러분 많이 정재판 청구했죠? 그러면 최고 금액은 100만 원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물론 검사가 정재판 청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많이 청구했다면, 그리고 판결 선고하는 날은 여러분이 나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내가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13번에 공판 절차에서 정인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피고인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피고인 재판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동피고인인데요, 여러분이 이놈하고 피고인하고 공범이라면 여러분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여러분은 정인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인으로 내려가서 선사하고 증언을 하면 이 이야기를 바로 피고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그 옆에 있는 피고인하고 공범인가 아닌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인으로 내려가서 선사하고 증언하면 됩니다. 근데 공범이라면요 여러분은 정인 자격이 없으니까 정인으로 설 일은 없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놈, 이놈의 범죄를 내가 까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냥 까발리세요. 선서 없이 그냥 까발리세요. 까발리면 그건 그대로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로 씁니다. 근데 피고인이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겠나? 바로 여러분에게 압박에 들어올 겁니다. 반박에 들어올 거예요. 반대심은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잘하세요. 말빨이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여러분 말을 믿게끔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옆에 있는 피고인을 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우리 다 했죠? 그런 것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소기 전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조사했던 사경관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한 경우에 그 사경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경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죠. 우리 수사기관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증인 자격은요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 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는 선서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 판단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도 효력이 없게 된다. 틀리죠? 선서는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위정을 해도 위정죄는 안 돼. 그러나 증언은 의사 능력이 있으면 증언은 유효하고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라고 했네요.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이건 맞죠, 그죠? 변호인만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우리 정인신문하는 것은 여러분 선수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선수가 나와서 피고인이 나를 정인신문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변호인만 참여시키면 안 되죠. 변호인은 코치 아닙니까? 14번에 정인 또는 정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는 선서 의무 위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선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500만 원일까요? 과태료가 50만 원일까요? 50입니다. 50. 우리 출석 의무 위반했을 때 그때 10배가 올라서 500이죠.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목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목격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이 있고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 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감정 증인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정언 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선서무능력자라고 자라도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된다. 선서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서를 했을 때 그 선서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정을 해도 위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15번. 정인 및 정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는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한 때 유도신문이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때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유도신문 못합니다. 주신문에서는.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죠. 적상준다라는 이야기 했죠. 적상준다. 적에 따른 반감을 보일 때 적상, 상반되는 진술, 그다음 상준, 준비적인 사항,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이런 것은 지금은 정만 시험에 나왔어요. 조금 더 양을 넓혔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가능하잖아요. 다음 피해자를 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 법정 대리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 심리가 가능하다. 예, 비공개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정인에 대한 강제 처분으로서 소환 동행 명령, 과태료 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 구금 불가능하다. 소송 비용 부담은 가능하죠. 그죠? 물론 구금은 안 되지만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시키지 않고 증언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니까요. 자, 16번부터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것인데 무죄추정 원칙이요. 자, 1번, 2번, 이런 3번 이런 것들은 다 맞죠. 이제 4번에 공소장의 공사일 첫머리에 소년부 송치처분 기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전직서 기억나십니까? 전과 지급 없음 소년부 송치처분. 이거를 딱 3개밖에 안 물어본다 했어요.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 대고 특정오. 그다음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고 공장 일본주의 위반 아니죠.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라나. 2반 반한다 했으니까 틀리죠. 17번에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이 뭐냐? 니언번에요. 빈곤의 경우에는 직권이 아니고 청구죠. 그 다음 미연번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아니죠.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만요. 18번에 진술 거부권. 1번 보세요.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의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술 거부권 조항이 위배된다. 아니죠. 이렇게 후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후 이렇게 부는 게 내 몸속에 알코올을 드러내는 행위지 이게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진술은 자기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머리에서. 이거는 내 몸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내 몸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진술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 사실, 정신작용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게 내 진술이죠. 이걸 강요하면 진술권 침해지만 지금 이거는 뭔데 내 몸속에 알코올이 얼마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행위죠. 따라서 이거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권 침해가 아니에요. 19번에 법원의 관할 4번 볼게요. 1심 공판 절차에서 합의 관할 사건이 공장 변경에서 단독 판사하는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아니죠. 합의부 사건을 기소했는데 이게 단독 사건으로 공장 변경이 신청된 경우에는 합의부가 그냥 실체 들어가서 심판하는 것이지 공장 변경 허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단독으로 재배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20번. 자, 옳은 진술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는데요. 이 전부 다 옳은 진술입니다. 전부 다 옳은 진술이에요.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고 조금 있다가 우리 본주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5분만 쉬었다 들어갈게요.